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에서 환영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공군 비행팀이 화려한 에어쇼를 펼쳤고 아세안을 상징하는 명예도로도 지정됐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앞 광장입니다. 빈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전투기 편대가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간격으로 하늘을 질주합니다. 공중에서 아래로 쏜살같이 내려오는 광경엔 시민들의 탄성도 쏟아집니다. 빨갛고 파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수놓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2주 앞두고 하나 되는 아세안을 표현하는 공군 에어쇼 등 환영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개 나라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 아세안 문화원 주변 1km 거리는 아세안로라는 명예 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2019년에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또다시 열리게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세안 중시 외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메콩회의 개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특히 12세 이하 아동들의 감염률이 높아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부산의 독감 감염 의심 환자는 전체 진료 환자 1000명당 5.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0.9명 많았습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1세에서 6세까지가 19.9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였고 7세에서 12세의 감염 비율도 높았습니다. 비교적 면역력이 약한 데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독감이 빠르게 퍼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르신의 접종은 한 70% 가까이 되는데 0세에서 12세 예방접종률은 지금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40%에서 4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곧 아마 대유행이 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인형극 수대 공연 등을 통해 12세 이하 아동들의 독감 예방접종 비율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예방접종을 해야 병에 잘 안 걸리고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또 독감 예방을 위해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 씻기를 생활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충분한 휴식, 그리고 또 동절기라고 해서 움츠러 들지 말고 또 규칙적인 그런 신체 활동들.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부산시 지정 의료기관 1,494곳에서 시행하며 대상자별로 일정이 달라 보건소에 장소와 시기를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보건당국은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해 가급적 11월까지는 접종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일면 머릿 기사에 멧돼지 부산 도심 출몰 루트 찾았다는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신문이 지리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부산 도심을 습격한 멧돼지는 부산 진구 초읍동, 동래구 온천동과 금정구 장전동, 사상구 일대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부산 어린이대공원과 금강공원, 신라대학교를 중심에 두고 출연했는데 이 세 곳이 멧돼지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이 세 곳의 반경 5km 안에서 멧돼지가 216차례 목격돼 전체 신고의 66.1%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조선 자동차 주력 산업 부진에 부산의 둥지를 튼 외국의 기업 수가 줄었다는 내용 전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산 외국계 기업 수는 모두 597개로 2017년 말보다 5.4%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이끄는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등의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 해외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거나 투자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일가족을 포함해 4명이 숨진 구평동 산사태와 관련해 부산시가 주거지와 인접한 산지 사면을 전수조사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산지 사면을 조사하기 위해 용역업체 계약을 의뢰한 상태로 1년간 3억 원을 들여 부산의 전 지역 주거지 인근 산지 사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형제복지원 원생 해외 입양 돈벌이 의혹이라는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이 1979년부터 1986년 사이 아동 19명을 해외 입양 보냈다는 직접 증거를 AP통신이 확보했다는 내용인데요. 미네소타 아동가정협회 등의 5개의 미국 기관이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데려간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입양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이 입양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밤사이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비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밤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1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까지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젯밤부터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오늘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겠지만 낮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럽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19도, 양산은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오후 비가 내린 뒤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 아침 기온은 9도, 금요일 아침 기온은 4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3회 부산 공예 명장전이 오늘 오후 5시 부산시청 제3전시실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명장들이 오랜 시간 종사하면서 정성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 36점이 전시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공예 명장전이 공예 문화 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 턴 투워드 부산 국제 추모 행사가 국가보훈처장과 보훈단체, 유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는 참전용사에 대한 헌화와 부산시장의 인사말씀, 추모사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1분 동안 부산 전역에 1분간 묵념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부산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이 오늘 오후 3시 송상현 광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선포식은 안전속도 5030 추진 과정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퍼포먼스와 시행 선포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부산의 간선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의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춰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단풍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한 그루를 소개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수령이 800년이 넘었는데요. 함양 운곡리의 은행나무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단풍이 절정인 함양 괴간산 자락의 한 마을. 높이 38m에 둘레가 9m에 달하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우뚝 섰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06호 운곡리 은행나무입니다. 행여나 잎이 떨어져 버릴까 서둘러 고향 마을을 찾은 아빠와 딸은 노란 은행나무 아래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계절마다도 색깔이 다르고 이제 초록색일 때도 이쁘고 노란색일 때도 이쁘고 특히 떨어질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은행나무는 우리 동네 우리 사람들하고는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받들어 모시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 몸이야. 수령이 800년이 넘은 은행나무는 곧 마을의 역사이자 상징입니다. 운곡리는 그래서 은행정 또는 은행마을로 불립니다. 신이 곡을 하고 울고 내려오고 그랬더라케요. 나무를 벨라쿠니까. 마당에서 콩을 까는 할머니, 조는 고양이까지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낮은 돌담도 은행마을의 볼거리입니다. 이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들여다보길 수 있게끔 높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산골의 늦가을 풍경과 어우러진 운곡리 은행나무가 가을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인기 직업 순위 1위, 바로 동영상 크리에이터, 콕 집어 유튜버입니다. 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올리거나 방송을 하는 특히 인기 유튜버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대단한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톡톡 튀는 매력의 인기 유튜버 양팡, 양은지 씨를 김윤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때론 유쾌하게, 때론 코믹하게, 통통 튀는 매력으로 구독자 218만 명을 보유한 4년차 유튜버 BJ 23살 양은지 씨입니다. 양팡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솔직한 매력으로 다가간 게 더 큰 메리트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포장 같은 거 안 하고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와, 정말 옆집 동생 같다. 디자인 전공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양팡은 친구의 제안으로 새 길을 걷게 됐습니다. 5,000개가 아니라 10,000개. 제 친구가 와, 얘는 끼가 너무 내가 여지껏 살아왔을 때부터 본 사람 중에서 너는 극강의 이상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을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고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취미가 직업이 된 케이스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른바 먹방이나 뷰티와 같은 정해진 영역을 두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 시트콤을 포함해 모든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웃어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제가 워낙 밝은 성격이고 밝은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우울증을 치료를 하셨다고 저에게 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남들도 즐겁게 해주고 있는 정말 귀한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뿌듯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위, 고수익 직군으로 거론되며 인기를 얻는 직종이지만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악플러들과 마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정말 20살 때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제 악플을 보는 시선은 그렇게까지 막 편하게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은 주변에 되돌려줘야 하는 빚이라며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익금에서 일부를 이제 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 조금은 더 나아가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저는 양팡 장학금이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보다 조금 더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 많은 학생분들한테 이제 제 장학금을 드리면서 이제 양팡의 꿈은 부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그리고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께 더 큰 재미와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밤사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금정구 구서동의 한 주택에서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하우스가 건물 아래로 추락하면서 인근에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부서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부산 진구 부전동에서는 BRT 공사 현장 울타리가 도로로 쓰러져 차량 통행이 차질을 빚는 등 밤사이 6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생후 5된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간호사가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네 경찰서는 신생아를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동래구 모 병원 간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신생아 관리를 소홀히 해 신생아 비양이 두개골 골절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밤 동래구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비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은 뒤 비양 부모는 병원 가시를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신생아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 8일 폐업을 공지한 상태입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인천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70대 91로 졌습니다. 1쿼터부터 전자랜드의 근소한 차이로 끌려가던 부산은 2쿼터부터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4쿼터 연속 6점을 만들며 추격전에 나섰지만 점수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4연패에 빠진 KT는 5승 8패를 기록해 8위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부산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오늘 오후 송상현 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갖고 부산 도심 주요 간선도로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 도로 등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발 방사능 우려가 높아지면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방사선 영향 클리닉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사선 피폭 검사를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했지만 9월 한 달 동안 6건이 늘어나는 등 11월 현재 1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